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30일 오전 11시입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요기 베라라는 뉴욕 양키스의 아주 전설적인 캐쳐, 나중에 감독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바로 자유한국당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르르 드골, 프랑스를 2번 구한 드골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런던으로 도망을 가서 자유 프랑스 정부를 세운 다음에 세우는 과정에서 프랑스는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아직 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전투에서 졌습니다. 여야 사당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이른바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투에 진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내년 총선이죠. 내년 총선에서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문재인 세력이 패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하기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격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몽골 텐트 2개를 치고 천막 당사를 세우고 좌파 독재 정치의 배후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광장에서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전국을 돌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알리는 대여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투쟁 과정에서 돋보인 것이 황교안, 나경원 2사람의 리더십입니다.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선명한 논리적 투쟁을 하고 있고 보기에도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대중 정당이 되어가지고 광장에서 밀리지 않는 세력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보수 정당이 잘못한 게 분열하고 그 다음에 신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과의 거리감이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동원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축을 하는데 어제의 그 좌절은 하나의 쓴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패스트 트랙이란 말은 이 속설이고 언론이 만든 말이고 신속 처리 법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을 한 거지 아직 이 법안이 심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아주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이 국회 안에서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협상도 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아주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과거의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날치기 통과를 한 정당이나 정권이 그 뒤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고 전투에는 졌지만 전쟁에는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선 자유한국당이 어제 그 일을 당하고도 아주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이 오늘 새벽에 낸 논평은 이렇습니다. 패스트 트랙 폭거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의회 쿠데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권력의 신여 공수처를 만들어 청와대를 보위하는 검찰 위의 검찰을 만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플랜과 선거법 날치기를 통해 어떻게든 밥그릇 늘려보려는 정당들의 철저한 정략적 계산의 산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통과되고 오늘 새벽에 되겠네요. 오늘 새벽에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의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것이 또한 좌파 괴멸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좌파 괴멸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수 괴멸 하더니 이제는 좌파 괴멸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유를 유린했고 민주를 유린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을 그들의 손아귀 안에 두었다. 어떠한 견제도 어떠한 통제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급기야는 이제 선거의 룰마저 바꾸고 급기야 대통령의 홍위병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검찰 수사청까지도 설치하는 이러한 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웠다. 도덕회의에 있어서 이어서 날치기로 점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더 가열차게 투쟁하고 더 가까이 국민들 마음으로 다가가고 더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국민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끌어들이고 챙겨드려서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자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어제의 패배를 설욕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황교안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최근의 사태가 심상치 않아서 몇 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날치기 한 정부는 망했습니다. 날치기 한 직후의 선거는 날치기 한 정당이 망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 트랙에 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투지를 자극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이 정부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압승을 국민들께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정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일어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기면 된다는 거죠. 어떤 룰이 만들어지든지 결국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심판하니까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서 이기겠다는 뜻입니다. 공수처법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찰, 경찰에서 대통령 가족 비리를 찾아서 수사하려고 할 때 지금 안대로 하면은 공수처가 그 수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측근이나 가족들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공수처가 가져가 버리면 수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수처가 가져간 그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가족 측근들을 지키는데 악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 패스트트랙에 얹어놓은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도 모르고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 표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사람을 뽑게 되고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국민들이 모르도록 한 법입니다. 야구 구경하러 간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야구 규칙을 바꿔놓아 버리니까 야구 경기를 해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죠. 이것은 국민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 주권을 소매치게 하는 법이죠. 원천적 부정선거법입니다. 원천적인 부정선거법입니다. 이 공수처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 검찰, 경찰, 법원이 하고 있는 행태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 설명대로 대통령은 보호하고 대통령이 사냥개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물으라 하면 물고 물지 말아라 하면 안 물도록 하겠다는 이 수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저 베네수엘라식 선거는 있으나 선거가 원천적으로 부정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제도를 갖추는 그리하여 언론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는 언론 자유도 없고 법치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법치는 없는
일종의 계급 독재로 가겠다는 두 가지 핵심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냥개 안 그리고 부정선거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자. 그러나 결국 국민들이 그 상황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건 아닌데 하고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심판도 가능하다는 게 이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의회 쿠데타야말로 정말로 부끄러운 헌정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선거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독재 정부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날치기 한 정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독재를 포기하고 항복할 때까지 우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또 싸우겠다. 즉 국민들 속에서 배수진을 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공포정치를 통해 가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서둘러서 패스트 트랙에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국가입니까? 좌파 야합으로 밀어붙이는 선거법은 또 어떤 것인가? 저들은 현재의 선거법이 사표를 양산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1%의 득표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0%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59%는 짓밟으면서 사표 걱정으로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이 정권 독재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또 투쟁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응을 보면은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쟁 방식을 더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현재까지는 좀 조용한 편이지만 앞으로는 자유한국당의 투쟁을 보면서 국민들도 투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새 청와대 게시판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이 올라 있는데 하루 사이에 벌써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만 명이. 아주 흥미로운 사태죠.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동의를 한번 하면은 거기 이런 것이 바로 국민이 투쟁에 자유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인권을 지키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투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구경꾼이 되어버리면은 주권은 소매치기 당합니다. 그 주권을 붙들고 주권에서 나오는 힘으로서 이 독재 정권, 단순한 독재 정권이 아니죠. 김정은을 좋아하고 김일성을 숭배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저주하고 대한민국을 남쪽이라 부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선거법 개정 또는 총선 또는 국정 운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행동할 것을 강요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정상적인 정부 밑에서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하루하루 삶을 행복하게 보람있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선택이 잘못되어 가지고 공동체를 부수려는 집권 세력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 국민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바로잡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실수해놓고 난 모르겠다, 난 구경꾼 되겠다 한다면은 노예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노릇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